같은 일이 또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럼 뭐 항상 그런 일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업비트만 문제가 아니라 빗썸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코인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게 네.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영업정지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되지 않을까. 영업정지. 그런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막 국내 거래소 중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야 될까 네.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아무래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게 업비트죠. 근데 지금 업비트가 신규 가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유입은 없는데 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던 분들이 불만점이 뭐냐면 얘네가 갑작스럽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네. 거래 중단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이랬기 때문에 네. 해외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업비트 계속 여기서 거래도 될까? 좀 개정이 돼야 되죠, 지금. 그쵸.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죠. 네네. 그리고 약간의 원래는 자금 세탁용이죠. 원래는 가상화폐의 주 의도는 자금 세탁입니다. 맞아요. 원래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탈세를 위한 방향이 네. 자금 세탁을 위해서 했던 게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업비트와 빗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이제 너무 규모가 커졌고 덩치가 커졌죠. 그쵸. 제한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한을 맞을 거냐. 그게 관건이고요. 상법이 개정되고 금융이 개혁되고 지금 이제 금융이 세계화되면서 네네. 이제 금융이 개혁이 돼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개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이 오픈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변할 네. 거냐? 그렇죠. 금융 개혁이 되거든요. 이제 이게 미국 시장에 오픈이 되면서 네네. 해외 거래소랑 합병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인수합병이 될 것이냐 관건일 거예요.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는 코인 이자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근데 지금 이제 안 주죠. 주거든요. 이제 안 주죠. 지금 이제 안 주고 있죠. 문제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코인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게 원래 코스피가 지금 2,400이 아니라 5,000이 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도 고객 돈을 예치했을 때 원래 지금 이자 고이자잖아요, 원래는. 네, 맞아요. 그죠? 이자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그 부분이 하나도 지켜져 있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너무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만큼의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쵸.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자도 차감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 아마 그게 아무래도 과징금을 막거나 네. 제한이 되지 않을까. 영업정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계엄령 때 그때 모든 코인들이 5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팔거나 살 수 없게 서버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무슨 거래소가 이러냐 그럴 수 또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그런 거네요. 서버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상거래가 가상자산의 위험성이라는 게 뭐 2028년 이후에 만약에 뭐 태양 폭발이 굉장히 흑점이 크게 폭발했을 때 네네. 모든 전산이 마비가 되거나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가상화폐를 못 쓸 수도 있죠. 만약 그쵸. 전산이 다 폭발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이게 또 이게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코인이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거라서 그렇죠. 정말 그 서버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화폐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테라 같은 일이 또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럼 뭐 항상 그런 일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업비트만 문제가 아니라 빗썸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코인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게 네.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영업정지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되지 않을까. 영업정지 그런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럼 영업정지가 된다면은 지금 여기 업비트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아예 사용을 할 수 없게 뭐 되는 아주 장기간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어느
대책은 세우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비를. 제가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좀 대비를 어느 해놔야겠네요.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는 뭐 꼭 업비트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네. 어찌됐건 코인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